안녕하세요. 콩나물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50대 판사 학부모가 30살 초등교사에게 90도로 인사한 이유는? 이라는 이야기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야기 시리즈죠. 콩나물쌤의 리얼 교육 성장 스토리입니다. 제가 지난 18년 동안 교직에서 일을 하면서 어떤 지점에서 초점을 맞춰서 교육을 했고 아이들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중심으로 사례를 말씀드리고요.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자녀 교육의 어떤 노하우들, 팁들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SNS 공유까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약 30살쯤의 일입니다. 사실 30살이 조금 되기 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20대 후반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학부모 아버님과 어머님이 같이 상담을 오셨어요. 아버님께서는 인터넷에 이름을 치면 나오는 유명한 판사셨고요. 어머님도 전문직에 일하는 굉장히 상류층이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이는 조금 사실 문제가 많은 아이였습니다. 성격적으로 굉장히 예민하고 좀 까탈스럽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고 넘기지를 못해서 교실에서 항상 소리 지르고 짜증내고 울고 그런 일들이 잦았죠. 폭력적이지는 않았지만 무엇을 하든지 간에 높게 소리를 지르면서 문제를 제시하고 해서 친구들과 갈등도 많았고 저 역시 학급 운영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어찌되었던 1년이 이렇게 저렇게 갔고 2학기 말쯤 되어서 그 아이의 엄마 아빠 두 분의 학부모님께서 같이 학교를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상담을 하고 가셨는데 그 아버님께서 들어올 때 한번 나갈 때 한번 저한테 90도로 인사를 하고 가시더라고요. 도대체 왜 그렇게 인사를 하셨을까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바로 그 학부모님이 써주신 편지입니다. 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병규 선생님께 작년에 B가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 바른 가르침을 듬뿍 받았습니다. 화내거나 소리치지 않고 항상 공정하고 일관되게 교육해 주셨습니다. B를 정확히 보시고 깊이 이해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아이를 맡기니 저도 무척 편안하고 행복했습니다. 계속 머물고 싶지만 이별의 시간이 닥치니 무척 아쉽습니다. B와 선생님이 좀 더 긴 시간을 함께 했더라면 부질없는 미련이 자꾸 남습니다. 작년의 행운이 올해에도 계속되어 좋은 선생님을 만나길 기원해 봅니다. 선생님의 훌륭한 가르침 정말 감사합니다. 네, 바로 그 학부모님께서 주셨고요. 이런 편지를 주시면서 들어올 때, 나갈 때 이렇게 90도로 인사를 저에게 2번 하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이는 예민하고 까탈해서 교실에서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하루에도 한두 번씩 꼭 친구들과 싸우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교실에는 갈등이 끊이지 않았고 그 아이와 같은 조가 되거나 같은 줄에 있으면 아이들이 싫어했습니다. 당시 고학년이었는데 그 아이가 성장하면서 당연히 친구들과 선생님으로부터 많이 혼나고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었겠죠. 3년차 때 K군을 만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에 대한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교사로서 경험이 없고 이론적 배경이 없던 시기에는 그것이 오롯이 아이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일명 문제아라는 아이들의 부모님과 통화를 해보면서 기본적으로 가정에 문제가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아이를 방치하거나 아이를 케어할 여유가 없는 경우 혹은 전혀 자녀 교육에 관심이 없어서 아이가 무엇을 하든 상관하지 않는 그런 부모님까지 보면서 이 일명 문제 아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가 아니라 문제에 빠진 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빠진 아이들, 이 문제 아들을 너는 문제가 있다라고 비난하고 혼내고 체벌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아이가 얼마나 문제에 빠져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 공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경우에도 문제가 있음을 알고 부모님과 학년 초에 상담을 하면서 이 가정에 있는 문제를 알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버님은 판사시고 어머니도 전문직이셔서 경제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부모님 두 분이 이혼 직전의 상황이었는데요. 아이가 어릴 때부터 부부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서 아이가 자라면서 부부가 싸우는 모습을 내내 보면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라다 보니 아이가 예민하고 까탈스럽고 짜증을 잘 내고 화를 잘 내고 소리 지르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인 거죠. 평온한 가정에서 당연하게 생각하듯 따뜻한 사랑과 눈빛, 기다려주고 안아주고 도와주고 이런 것을 아이가 경험을 해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요즘의 학교는 경쟁을 조금 뒤로 두는 그런 경향도 있고 경쟁보다 협동을 우선시하는데요. 당시 이때만 해도 점수, 경쟁이 굉장히 중요한 시절이었거든요.
하지만 점수를 두고 경쟁을 하는 것은 이미 앞서 나가 있는 1, 2, 3등에게만 좋을 뿐 대다수 아이들에게는 나쁜 방법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급에서 경쟁 시스템을 최대한 배제하고 협동 시스템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B라는 아이가 소리를 지르고 괴성을 지르더라도 그 아이에게 같이 소리를 지르거나 혼내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남자아이였는데요. 그래서 제가 가서 살짝 안아주면서 등을 토닥여주고 괜찮다고 하고 자리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단 한 번도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지 않고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어떨 때는 방과 후에 아이가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쉬는 시간에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이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해주면서 문제는 해결될 거다. 할 수 있다. 힘을 내라. 이런 정서적 위안을 보냈습니다. 제가 1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정서적 서포트가 단기간에 효과를 나타내진 않습니다. 1학기 때는 그 아이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학기 넘어서 2학기 중후반이 되면서 아이가 점차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부모님이 싸우고 학교에 나오면 좀 예민하고 까탈스러운 성격 때문에 아이들과 항상 싸우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을 적으로 인식하던 아이가 제가 따뜻하게 감싸주고 어떤 사건, 사고를 일으켜도 단 한 번도 화내지 않고 이해해주고 그 일을 함께 수습하도록 도와주자 아이의 마음이 변했던 거죠. 저는 지난 세월 동안 수많은 문제 아들을 보고 그 아이들이 왜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지 살펴보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그런 아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주변에 그 아이에게 긍정적인 모델을 제대로 보여줄 만한 어른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문제에 빠진 아이들은요, 어릴 때부터 여러 가지 문제에 노출되면서 모든 사람들, 친구들과 선생님, 부모님까지 항상 자기를 혼내고 비난하고 이런 상황에 처하면서 세상에 대한 증오와 미움, 불신을 쌓아가게 됩니다. 이런 아이를 치료하려면 엄마든 아빠든 선생님이든 옆집 아줌마든 단 한 명이라도 이 아이에게 올인하면서 집중을 해주면 아이의 마음의 상처가 나으면서 세상에 대한 시각 자체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란 게 있구나.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구나 라는 사실 그 하나만 깨달음으로써 세상 모든 사람은 나의 적이고 나를 문제아로 봐, 나를 미워해 라는 기존의 생각의 틀이 깨지면서 변화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런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는 걸까요? 물론 선생님이 해주시면 좋지만 이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제가 첫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제가 성공한 케이스고 저 역시 실패한 케이스가 많습니다. 반에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이 1명, 2명 있을 때는 그 아이들에게 포커스를 하면서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아이들이 3명, 4명이 되고 그 아이들 사이에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면 도저히 교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거든요. 그리고 문제는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길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가정에서 문제를 겪는 아이들은 주중에 학교를 잘 보내면서 상태가 좀 나아졌다가 주말에 집에서 이틀 보내고 오면 다시 상태가 나빠지고 학기 중에 학교를 다닐 때 점점점 나아지다가 한 달의 방학 동안 집에서 부모님과 생활을 하고 돌아오면 다시 나빠지는 경우들 사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가정에서 부모님의 태도나 교육 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이가 점점 나빠지는 거죠. 내면적 요소를 먼저 살펴보세요. 공부는 결국 편안한 마음 위에서 일어나는 거지 불편하고 세상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은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아이가 문제를 일으키면 그 문제를 즉각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요. 이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흔히 하기 쉬운 실수는 제가 1편에서 말씀드렸던 K군,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B군, 같은 자녀를 두신 부모님께서는요, 일단 문제를 해결하려고 혼내고 화내고 하기 쉬우신데요, 그 안에 무엇이 결핍되어 있는지, 무엇이 결여되어 있는지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시면 언발의 오줌 누기 더 틀어지고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항상 원인이 뭔지 그 밑으로 점점 더 파고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그런 태도가 우리 아이의 문제 행동들을 제대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SNS 공유까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